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퍼져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5번.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65세 박미숙 씨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있던 그날 밤 미숙 씨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312명의 이름이 빼곡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그렇게 312명을 다 내려갔는데 결국 아무한테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미숙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미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 적이요.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박미숙 씨가 6개월 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이지만 희망적인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친구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평균 1.4명이라고 답했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1명 또는 0명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불행합니까? 라는 질문에 82%가 아니다라고 답했답니다. 오히려 편하다, 진짜 친구만 있어서 좋다. 가짜 친구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1명이라도 있는 사람과 0명인 사람의 행복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났답니다. 진짜 친구 1명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노후 행복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 카페에서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신 것 같았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수가 우리 몇 년 만이야?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경숙이라는 분이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정말 바빴어. 여기저기 모임 다니느라. 그러자 첫 번째 분이 물으셨어요. 그래? 그럼 친구들 많이 만났겠네? 경숙 씨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무슨? 다 거칠애였어. 진짜 친구는 너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했잖아. 그때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했어. 그런데 진짜로 병원에 온 사람은 너랑 1명 더, 딱 2명이었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친구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힘들 때 알게 되는구나. 제가 만난 김순희 씨 69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희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정말 많았답니다. 동창회 모임, 등산 모임, 봉사 모임, 합창단. 한 달에 15번 이상 모임에 나갔어요. 친구 많은 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순희 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순희 씨는 생각했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야지. 다들 걱정할 텐데. 그래서 카톡으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입원했어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나으세요. 이런 메시지만 왔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순희 씨는 그때 충격을 받았답니다. 15개 모임에 다녔는데 나를 찾아온 사람이 1명도 없다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순희 씨는 모든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가짜 친구들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던 경험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미숙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윤희 씨가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미숙 씨는 정말 놀랐답니다. 너 어떻게 왔어?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잖아. 윤희 씨는 웃으면서 말했대요. 친구가 힘들 때 안 가면 그게 친구야?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 아침까지 함께 있어줬어요. 커피도 사다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냥 옆에 있어줬답니다. 미숙 씨는 그날 깨달았답니다. 진짜 친구는 이런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부탁하지 않아도 와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미숙 씨는 퇴원하고 나서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0명이 넘던 연락처를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친구는 윤희를 포함해서 딱 2명이었어요. 미숙 씨는 말합니다. 300명일 때보다 2명일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가짜 친구들 신경 쓰느라 진짜 친구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 친구들은 진짜 친구일까? 아니면 가짜 친구일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진짜 친구를 알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평소에는 자주 연락 안 할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부탁하지 않아도 달려옵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평소에는 연락 많이 하고 자주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 때는 연락이 안 돼요. 바쁘다, 미안하다 이런 핑계만 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위기 때 나타나는 친구요. 아니면 평소에만 연락하는 친구요?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는 평소에 한 달에 1번 정도만 연락해요.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새벽에도 달려와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둘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공감해 줍니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이렇게요.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나도 그랬어. 나는 더 심했어. 이런 식으로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친구요?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는 내 이야기를 5분도 못 듣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셋째,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잘하던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요.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위축되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편안한 걸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진짜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가짜 친구는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넷째, 비밀을 지켜주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절대 남한테 하지 않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합니다.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소문이 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한테 비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경험이요? 그때 배신감 느끼셨죠?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한테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이게 신뢰예요. 다섯째,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 도와줍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도와주고 친구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줍니다. 균형이 있어요. 반대로 가짜 친구는 받기만 합니다. 도움은 요청하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못 본 척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항상 도움만 요청하는 친구요?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는 맨날 차 태워달라 뭐 도와달라 했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는 바쁘다고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정리했죠. 여섯째,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주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축하해, 잘 됐다. 이렇게 함께 기뻐해 줍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가 잘 되면 질투합니다. 별거 아닌데 뭐 운이 좋았던 거지. 이런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말했는데 축하보다 질투가 느껴지는 경험요? 그때 기분이 안 좋으셨죠?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윤희한테 말했더니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선물까지 사들고 집에 왔어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일곱째,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위로받고 힘이 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지칩니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왜 만났나 후회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친구들 만나고 나면 어떠신가요? 힘이 나시나요? 아니면 지치시나요? 이게 가장 확실한 구별법입니다.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 친구들 만나고 나면 맨날 지쳤어요. 하지만 지금 친구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차이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 친구들 생각해 보셨나요? 이 7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7개 다 해당하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꼭 붙잡고 계세요. 3개 이하면 그 사람은 가짜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1개도 해당 안 되면 그 사람은 확실히 가짜 친구예요. 과감히 정리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가짜 친구한테 쓸 시간 없어요. 그럼 진짜 친구는 어떻게 만들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어떻게 해야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진짜 친구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진짜 친구가 되어주세요. 진짜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고, 도움을 주고 축하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대합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가 나한테 진짜 친구인 이유는 내가 윤희한테 먼저 진짜 친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둘째,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짜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지금 내 진짜 친구는 20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에요. 시간이 쌓이면서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셋째, 진심을 보여주세요. 가식 떨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약한 모습도 실수도 부족함도 다 보여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진심을 보여줍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예요. 그게 편해요. 넷째, 먼저 연락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요. 진짜 친구는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친구니까요.
5째, 소수 정예로 가세요.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두 명한테 집중하세요. 깊은 관계를 만드세요.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300명 친구 있을 때보다 2명 친구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나는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면 편한 사람.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요. 그게 시작입니다. 박미숙 씨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6개월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미숙 씨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6개월 전에는 300명 친구 관리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생일 챙기고 모임 나가고 연락하고. 그런데 정작 나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2명만 있으면 돼요. 윤희하고 또 1명. 이 2사람이면 충분해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이게 진짜 우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에 연락처 정리할 때 눈물 났던 이유를 이제 알아요. 슬퍼서가 아니라 깨달아서였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 이제서야 알게 돼서 눈물이 난 거예요. 김순희 씨도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도 안 왔던 게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축복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평생 가짜 친구들한테 시간 낭비했을 거예요. 지금은 진짜 친구 3명만 있어요. 이 3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에요. 100명 가짜 친구보다 1명 진짜 친구가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처에 300명이 있어도 진짜 친구가 없을 수 있고, 연락처에 2명밖에 없어도 진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친구가 적어서 외롭다. 나는 인기가 없나 하고 걱정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친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가짜 친구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느리게 자라는 식물과 같다. 우정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기 전에 역경의 충격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진짜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역경도 함께 이겨낸 친구요. 그 친구를 꼭 붙잡고 계세요.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친구일까, 가짜 친구일까?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기준으로 체크해 보세요. 위기 때 나타나는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가? 비밀을 지켜주는가?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가?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 주는가?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이 7가지요. 그리고 진짜 친구만 남기세요. 가짜 친구는 천천히 정리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을 가짜 친구한테 쓸 시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진심으로 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천천히 진짜 친구를 만들어 가세요. 일주일 후면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네. 한 달 후면 깨달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네. 6개월 후면 확신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진짜 친구구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친구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친구는 많은데 외롭다. 진짜 친구가 없다.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친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진짜 친구한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300명보다 2명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